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나 정도로 기품 있고 권위 있는 왕이라면 그냥 집에서는 못 살지. 이렇게 넓은 궁궐에서 살아줘야지. 건축의 왕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를 만지니 배가 고프군. 가만있어 봐. 여기는 밥 주는 데가 어딘가? 저긴가? 아닌 것 같아. 저긴가? 아이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뭐야? 궁궐이라 그런지 너무 넓어. 어디가 밥 주는 데야? 어떡해. 내가 내 집에서 길을 잃었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떡하지? 이럴 때는 경찰의 힘을 좀 빌려볼까? 가만있어 봐. 112 맞지? 어떡하지? 112. 근데 112를 어떻게 전화를 하지? 여러분, 저를 위해 누가 좀 전화 좀 해주세요. 112. 어떡해. 길을 잃었어. 너무 넓어. 안 돼. 식은땀. 길을 잃었어. 난 궁궐에서 안 살 거야. 절대로 궁궐에서 안 살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돼? 아니 왜 또 싸우십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나한테 말 좀 해봐요. 예? 아니요. 순호가 세계 여러 나라의 집을 살펴보면 어떤 집을 지을지 알 수 있을 거라나 뭐라나.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가? 당연하지. 사람들이 사는 집이 다 똑같지. 나라가 다르다고 집이 다르겠냐? 그런가? 뚝딱니, 캐비 말이 맞아요? 글쎄요. 그거야 우리가 직접 떠나가 보면 되지 않을까? 어디 한번 가봅시다. 세계로 고고! 전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집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짱! 오, 진짜 다양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까? 비밀은 바로 자연 환경과 기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동물들이 나무에 사느냐, 아니면 굴 속에 사느냐, 강가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집 모양이 다 달랐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 곳의 그 자연 환경과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집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짠! 바로 핀란드의 통나무 집. 핀란드에서는 왜 통나무 집을 지었을까?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에서도 통나무 집이 많은데 왜 통나무 집을 지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통나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핀란드의 통나무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옆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짹짹짹짹짹 잘라서 집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핀란드나 러시아의 시베리아는 굉장히 춥거든요. 이렇게 쫙쫙 빈틈없이 통나무로 튼튼하게 지어서 바람이 슝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짜임새 있게 지었다는 겁니다. 찬바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잘 머금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한 예로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흙집이 있습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흙집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흙이 많으니까.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흙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운, 뜨거운 그 햇빛을 잘 막아줄 수 있는 흙집을 짝짝짝짝짝 지은 다음에 그 안에서 시원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자연 환경이 그만큼 집 모양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석회집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석회집. 왜 하필 석회집을 지었을까요? 석회를 잘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를 아주 하얀색으로 딱 칠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햇빛을 다 반사시켜서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쫙 보이죠? 자, 그리고 터키 카파도키아의 동굴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뭐야, 고깔인가? 소란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니요. 자, 여기 뻥뻥뻥뻥 구멍을 뚫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동굴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재료가 궁금하죠? 짠! 수천 년 전에 이곳에는 화산 폭발이 있었답니다. 그때에 촤 퍼져나온 화산재. 이 화산재는 구멍을 뚫기 싫고 부수기도 쉬웠대요. 그래서 거기를 팍 부수어서 동굴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모양과 거기에 맞는 재료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쇠똥집. 아이고, 냄새. 왜 쇠똥 냄새 맡기 싫다고요? 무슨 소리? 얼마나 고마운 쇠똥인데요. 이 쇠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름기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흙하고 잘 버무려서 딱 집을 지어 놓으면요, 비도 잘 새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이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비도, 여긴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 비를 다 막아주는 이런 좋은 쇠똥집 열심히 강추하고 싶습니다. 자,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쇠똥집 아주 훌륭하고요. 이건 뭘까요? 몽골 사람들의 게르. 빼놓을 수 없지요. 이 게르는요, 쫙 봐도 왠지 분해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게르는요, 분해하고 또 조립하기 쉽게 만들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환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은 가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랍니다. 여기 풀이 많네. 자, 여기 가축들 풀 많이 먹어라. 응? 다 먹었다고? 좋아, 그럼 이동하자. 저쪽 가자, 저쪽. 자, 여기 있는 이 집들을 다 분해시키고, 자, 가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몽골의 게르는 분해하고 조립하기 쉽게 만들었다. 왜? 가축들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티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티피 역시 아까 그 게르처럼 분해했다가 또 조립해서 살기 쉽게 만들었답니다. 왜? 여기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은 들소를 또 따라다녔대요. 들소다, 절로 가자, 집을 들고 가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요 천막집을 잘 보세요. 바로 들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집이랍니다. 자, 그럼 다른 집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한데요. 으아, 갑자기 비? 비가 엄청 내리는데? 어디 비 피할 곳 없나? 저기 집이다! 비가 그쳤네? 근데 이 집은 지붕이 아주 뾰족뾰족하네? 그렇죠.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붕을 뾰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빗물이 잘 흘러내리거든요. 또 집을 땅보다 높게 지어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반대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건조하고 햇볕이 강한 지역에서는 벽이 두껍게, 창은 작게 만들어서 더운 공기를 막아요. 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서로 그늘을 만들어주도록 집을 짓지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너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흘러. 더운 지역 사람은 시원하게 물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우와,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되는구나. 나도 물놀이 할래, 물놀이. 근데 이건 뭐지? 그물이 매달려 있네? 이건 해먹이라고 해요. 더운 지역 사람은 기둥에 이렇게 해먹을 달고 잠을 자기도 하죠. 침대보다 훨씬 시원하거든요. 맛있게. 왜 음식을 집에서 안 하고 이 밖에서 하는 거지? 집에서 하면 집안이 더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운 지역 사람은 집 밖에서 요리를 하기도 하죠. 그럼 반대로 추운 지역 사람은 어떤 집을 짓지? 더운 지역과 반대로 부엌이 집안에 있지. 그래야 요리를 하면서 집안이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야, 집안에 따뜻한 사우나도 있다고. 좋다, 좋아. 또 추운 지역에서는 대부분 벽난로로 난방을 해요. 벽난로로 더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은 바닥에 남게 되죠. 그래서 바닥이 아닌 침대에서 잠을 자요. 아이고, 따뜻하니까 잠이 오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모양과 그 재료는 반드시 자연 환경과 기후의 영향을 아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짓고 싶은 집, 내가 사는 곳은요, 여름은 굉장히 짧고 덥거나 따뜻해요. 그리고 겨울은 길고 몹시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려요. 이런 자연 환경에서는 어떤 집이 좋을까? 그리고 주변에 굵고 곧게 뻗은 울창한 침엽수림이 있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면, 침엽수림이 뭐냐고요? 침엽수림은 이것이 바로 침엽수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엽수는 말 그대로 잎이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나무를 침엽수라고 합니다. 그런 침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침엽수림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나라면 이런 집을 지을 거예요. 눈도 많이 오고 춥고 옆에 이런 나무도 있다. 그럼 나는 이런 집을 지을 겁니다. 바로 이 집이죠. 어떻습니까? 좀 살만한 집 같지 않습니까? 여긴 춥다고 했죠?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을 지어야겠는데 옆에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싹둑싹둑 잘라서 이렇게 통나무 집을 만들 겁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야겠군요.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창문이 너무 크면 안 돼. 그러니까 창문은 작게 그리고 튼튼하게, 그렇지, 이중창문으로 만들면 바람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무를 높은 곳에, 그러니까 바닥과 좀 떨어진 곳에 집을 지을 겁니다. 왠지 알아요? 추우니까 땅도 얼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찬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높게 집을 지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발하죠? 머리가 좋죠? 게다가 여기 있는 뽕뽕뽕 연기 보입니까? 나는 여기에 벽난로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집을 만들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이 짓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기후와 자연 환경을 알려드릴게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리고 또 비가 좀 안 내린다 하면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잎이 두껍고 넓은 나무가 많은 그런 자연 환경. 그러니까 잎이 굉장히 넓고 두꺼워. 나무가 굉장히 크겠군요. 자, 이런 나무가 주변에 있고 그리고 비가 자주 내리고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곳. 여러분이라면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디 신기한 집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이고 추워. 뭐야? 이글루? 이글루는 말이죠.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 사람들이 먼 곳으로 사냥을 나갈 때 임시로 짓는 얼음집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나무집이나 벽돌집에서 산다고 하죠.
집이 거북이처럼 귀엽게 생겼죠. 이글루는 단단한 눈이나 얼음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둥글게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사이사이 틈새는 눈으로 메우는데 그럼 찬바람을 막을 수 있죠. 근데 왜 네모 모양이 아니라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둥근 집 모양이 네모난 집보다 쌩쌩 부는 바람도 잘 견디고 튼튼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 저기 구멍이 있어요. 깜빡 잊고 못 막았나 봐요. 그럴 리가요. 깜빡 잊고 구멍이 난 게 아니라 일부러 작은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래야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집안을 구경해 볼까요? 샥! 문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문에 낄 것 같아. 문이 좀 작죠? 찬바람이 못 들어가고 집 안에 따뜻한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이렇게 낮고 좁게 만드는 겁니다. 우와, 얼음으로 만들어서 추울 줄 알았는데 엄청 따뜻하네요. 그 비밀은 바로 불! 집 모양이 완성되면 문을 닫고 고래나 물범 기름을 태워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안쪽 벽면에 눈이 녹아서 물방울이 생기고 흐르는데 이때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찬바람 때문에 순식간에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눈 벽돌 사이사이를 더 튼튼하게 잡아주고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로 집안이 따뜻해지는 거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물방울인 액체가 얼음인 고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얼음집인데도 따뜻한 거였어. 근데 침대도 설마 얼음? 그럼요. 눈을 쌓아 올려서 침대를 만드는데 그 위에 동물 가죽을 깔아주죠. 여기도 갈대, 저기도 갈대. 온통 갈대 천국이네. 여기는 남아메리카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그 중에서도 우로스 섬이라는 인공섬이에요. 티티카카? 오, 이름 재밌네. 티티카카. 근데 인공섬이란 말이 뭐지?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섬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섬이라는 말이에요. 에? 인간이 섬을 만든다고? 네. 옛날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스페인 군대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고 토토라를 쌓아서 섬을 만든 거죠. 오호라, 살 곳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겠군. 근데 오호라 아니고 토토라? 이게 바로 토토라라는 갈대예요. 다 자라면 어른 키의 3배에서 4배만큼 크게 자라고 물에 잘 떠요. 그래서 물에 뜨는 섬을 만들 수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토토라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오물을 자연 분해하는 역할을 해서 우로스 섬에는 정수 처리 시설이 따로 없다고 해요. 또 이 갈대로 집도 만들어요. 먼저 나무로 지붕과 벽에 뼈대를 만들고 토토라로 짠 멍석으로 지붕과 벽을 감싸서 집을 만들죠. 물론 학교, 교회, 우체국, 배도 갈대로 만들어요. 갈대로 안 만드는 게 없구만. 벌써 3달이 됐나? 갈대를 갈아줘야겠네. 뭘 간다고요? 아, 여기 섬 아랫부분에 잠긴 갈대 있죠? 이 갈대는 시간이 지나면 썩거든요. 그래서 3달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갈대를 쌓아줘야 해요. 우와, 진짜 세계에는 신기한 집들이 엄청 많다. 죄송합니다. 가려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집도 있다는 것. 여기 있는 집들이 바로 그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집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서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집이라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탈리아 알베로벨로의 투룰로. 자, 이것이 바로 투룰로 집인데요. 잘 한번 볼까? 일단 집 위에 무슨 고깔 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와, 흰색 집에 고깔을 하나하나씩 다 씌운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투룰로 집이라는 겁니다.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집인데요. 선사시대 때 집 짓는 기술이 그대로 남아있다 해서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이 집을 부셨다가 세웠다가 부셨다가 세웠다가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왔어. 왕실에서 조사를 하러 온대요. 빨리 집을 허뭅시다. 빨리요, 빨리. 영차, 자. 여기에는 집이 별로 없고 세금이 많이 안 나오겠어. 왕실 조사관이 갔네요. 그럼 다시 집을 지어 볼까요? 그러니까 옛날 이탈리아에서는 집의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집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집의 개수를 세어보러 나왔어. 그러면 부셔, 다 부셔. 우리는 집 없다. 그러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거죠. 저 사람들 갔네. 다시 지어. 하고 지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어떻게 집을 그렇게 쉽게 부수고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집들은 석회암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석회암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답니다. 자, 6cm 정도 되는 그 석회암 벽돌을 쌓아 해서 여기 지붕도 만들고 또 벽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석회 반죽을 쩍쩍쩍쩍 해서 하얗게 만들기도 했고요. 여기 지붕 꼭대기를 한번 볼까요? 지붕 꼭대기에 보면 여기 별표 또는 뭐 네모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장식도 얹어 놨답니다. 자, 이것들은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죠.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알베로벨로의 투룰로를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바로 중국 하카족의 토르를 소개합니다. 하카족이 만들었다는 이 집단 시설의 집 토르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금나라가 곧 쳐들어온다는데 어떡하면 좋죠? 이렇게 위험할 때일수록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찾아서 우리 민족만의 집을 만듭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적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처럼 작은 집을 만듭시다. 집 안에서 활을 쓸 수 있도록 창문도 작게 만들고요. 가운데는 뻥 뚫리게 하고 벽은 흙으로 두껍고 높게 만듭시다. 그 위에 지붕을 얹으면 되겠군요. 이제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우리 민족은 안전할 거예요. 아하! 적이나 도둑을 막을 수 있고 민족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여기 토르 중에는 자그마치 1000년이 넘은 것도 있답니다. 이 토르는요, 짜자잔, 짜자자잔, 짠, 겉에서 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돼 있는데 이 지름이 자그마치 50m가 된답니다. 이 안에 100여 개의 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약 200~3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이렇게 토르는 방어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자연 환경과도 조화로운 점을 높이 사서 200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기도 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세 번째 세계 문화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가쇼즈쿠리. 일본의 가쇼즈쿠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보, 지붕이 또 무너졌어요. 이런, 며칠 동안 계속 눈이 내리더니 지붕이 눈의 무게를 감당 못했군. 벌써 몇 번째인지 키우고 있던 누에도 눈에 묻혀버렸어요. 올해 누에 농사도 망했네요. 망했어. 그럼 지붕 모양을 이렇게 두 손을 모은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눈이 지붕에 쌓이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봅시다. 아, 그래서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은 것 같은 뾰족한 지붕을 만들었군요. 오, 일본말로 가쇼가 합장이란 뜻이 있답니다. 보세요. 두 손을 모은 것처럼 뾰족한 지붕을 갖고 있는 거 맞지요? 자, 여기 시라카와고는요, 보시는 것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에 농사를 또 잘 지었다네요. 누에? 누에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자, 누에가 바로 요겁니다. 아하, 이 누에는요, 누에나방의 애벌레를 말합니다. 이 누에가 고치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이 많이 와도 안전하게 그 안에서 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가쇼즈쿠리는요, 요 위에 지붕을 억새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아주 굵게 많이 이어서 이렇게 억새를 이어서 뾰족한 지붕을 만들었다지요. 그리고 바로 이 지붕 아래에 창문을 만들었다네요. 창문을 왜 이렇게 높이 만들었을까? 그것도 바로 지붕 아래에 말이지. 여기서 잠깐 퀴즈. 가쇼즈쿠리를 지을 때 지붕 바로 아래에 창문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지? 눈이 차곡차곡 쌓이겠지? 그러면 정답은 바로 요겁니다. 1층이 눈에 파묻혀도 지붕 아래의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 바로 아래에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눈이 많이 내려서 여기가 다 눈으로 파묻힌다 하더라도 여기가 출입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기 억새를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억새 지붕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해서 20년도 끄떡없대요. 이 지붕을 바꿀 때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지붕을 새로 만들어 준답니다. 이 가쇼즈쿠리는요, 199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나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같이 춥고 주변에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통나무집을 쉽게 볼 수 있다. 티티카카 호수에 사는 우로스 섬 원주민들은 쇠똥이 물에 뜨는 성질을 이용하여 섬을 만들고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였다. 공동생활을 하는 방어 기능을 가진 주택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국의 전통 가옥은 토루이다. 여기는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어때요? 이건 예쁜 벽돌을 우리도 과자집을 짓는 거 어때? 뭐? 그랬다가는 하루도 못 갈걸. 순우, 네가 순식간에 먹어치울 거잖아. 그럼 또 만들면 되지. 매일매일 새로운 과자집. 에휴. 아유, 뭐 어쨌든 시간은 많으니까
제가 또 여러 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저는 과자집을 좀 먹어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핀란드의 통나무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가시오주구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석회집, 석회집 같기도 하고요. 우리 옆집 벽돌집 같기도 합니다. 뭐부터 먹어볼까? 요거. 혼자 먹는 거 반칙이에요, 반칙.